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 그리고 여도운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네, 저는 여도운입니다. 네.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나는 여도운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하지마. 네. 뭐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제가 출근길에 같이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그 그림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뭐 여도운 오늘 뭐 또 시장이 또 살짝 또 올라오고 있는 그쵸. 시장이니까 네. 우리 힘을 내봐야죠. 도훈 제 씨. 눈물이 어떻게 좀 바다가 되어 시장을 띄울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울겠습니다. 문학적이다. 예. 눈물이 바다가 돼요. 제가 T인 줄 알았는데 네. 약간 F더라고요. 예, 공감형 T반 F반. 예, 여러분들 허재무 많이 웃기다고. 맞아요. 우리 허재무 앵커가 알고 보니까 개그맨이더라고요. 개그맨이요. 공채 개그맨 출신이라고. 공채 아니고요. 아니에요. 허위사실이에요. 리포터 출신인데 자, 5월 CPI가 발표가 돼서 사실 저는 간밤에 편하게 잤습니다. 편하게 잤고 한 10분 있다 일어났어야 되는데. 편하게 잤고 바로 아침에 네. 여도운의 어떤 월모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 또 예상치에 부합을 했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바로 또 공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공습. 네. 그게 공습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끝날 것 같이 이렇게 되다가 다시 또 이게 확전이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시장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 이슈가 워낙에 이제 반복적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네. 우리 시장에서는 그다지 또 뭐 비슷한 거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나요? 지금 일단 코스피는 낙폭 줄이면서 1%대까지 낙폭 줄이면서 지금 벌써 하이닉스가 많이 2%까지 좋아요. 올랐고요. 네. 삼성전자 낙폭도 지금 1%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미증시에 우리 영향받는다라고 해서 하지만 어떨 때 최근에는 또 우리 증시가 먼저 반등하면 미증시를 또 끌어올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 이제 소부장들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면서 그동안 눈물 흘렸던 눈물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겠다. 자, 슬펐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마음 졸였던. 마음 졸였던 우리 투자자분들, 코스닥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오늘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에 놓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이제 그만큼 그동안 고생한 만큼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네. 그런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 가지 속보가 있고 오늘 반등의 또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오늘 사실 내마녀의 날이라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속보치가 뜨지 않았습니까? 네. 6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역시나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어요. 반도체 숫자 보고 저 진짜 놀랐는데 그거 맞아요? 반도체가 비중이 한 38%, 40% 가까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7월에 실적 확인을 하고 우리 시장 확인이 더 가야 되는데 수출 데이터 이미 저는 힌트 주고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고 맞아요. 그 안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0% 네. 넘게 증가를 그 했더라고요. 지금 수출액 총액을 봤을 때 한 300억 달러가 조금 안 돼요. 네. 286달러인데 여러분들 일단 사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박현지 과장님 만나봐야 되는데 오프라인 세미나 이야기 드리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김영환 차장과 함께 매크로를 활용한 투자 전략, 지금 또 최근에 좀 시장 힘들게 했었던 게 매크로 변수가 많았잖아요. 그런 내용들 투자 전략으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지금 또 온 세상에 가장 관심이 큰 우주 투자 스페이스X 그렇죠. 상장 바로 내일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서 과연 관련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현태 책임운용력을 모시고 왜 지금 우주에 투자해야 하는가를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요거 본사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 넉넉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저희가 요거 언제 다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빠르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도훈 씨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나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주식으로 굉장히 커뮤니티 많이 하시는 그런 사이트에 네. 올라왔어 나? 주식 여신 오늘 눈물 보였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댓글을 막 응원 댓글을 막 그 사이트에도 막 달고 했었는데. 뭐야. 저희 그거 끝나고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된 김에 네. 여러분 뭐 어떻게 필요해요 눈물? 저 오스카상 아니요. 받으려고요. 아니요. 예, 눈물 필요하면 예, 눈물의 여왕 메마른 되겠습니다. 여의도에 그녀가 오늘 온기를 줬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우리 ETF 여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현지 과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 컨디션 조금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네네. 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이 아프면은 안 돼요. 네, 박현희 지켜야 될게 과장님 많잖아요. 컨디션 100 되는 날 네. 점심이라도 한번 먹죠 우리. 맛있는 내가 거 맛있는 거 먹죠. 사줄게요. 진짜로. 내가 제일 고생하시니까. 어른이니까.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내가 사실게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두 분이 예. 계속 사신다고 우리 둘이 하니까. 싸울게요. 네. 자, 그래서 과장님과 함께 오늘 ETF 시장 동향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은 먼저 좀 동향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의 동향을 한번 좀 볼까요? 네네. 일단은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어우, 컸잖아요.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이제 매도 물량이 막 출회를 하면서 네. 이제 어쨌든 스페이스X 직접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못지않게 이제 우주 테크 ETF나 이런 쪽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고 지금 뭐 다시 전쟁이 일어나냐 안 나냐 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우려 때문에 유가가 계속 좀 안정되나 싶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어서 이제 작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좀 저는 근데 가장 큰 변수는 근데 금리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FOMC 회의에서 그 새로운 의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의 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동결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좀 무사히 지나가면 좀 다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에서는 결국에는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분할 있고 매수 전략으로. 네, 그리고 빠질 때 언제 매수해야 돼요 이런 것보다는 좀 기계적으로 오히려 조금 하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일이 빠질 때 울고 약간 운다고요? 오늘 그거 금지. 누가 울죠? 오늘 빠질 때 금지. 누가 울죠? 네. 제가 조금 울긴 했는데 네. 저는 근데 이제 좀 최대한 좀 머리를 이제 차갑게 유지를 해서 그게 냉정해야 돼. 네, 그래서 저는 빠질 때 조금씩 그냥 매수를 조금 하고 있는 기계적으로 상황입니다. 한다라는 게 요즘에 어플이 잘 돼 있으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체결이 되게 자동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 아니면 알림이 온다거나 네, 그런 네. 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기계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네. 내가 기계가 돼서 떨어질 때마다 그냥 내가 작동을 좀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좀 추천을 해주세요? 일단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 현금 총알이 없어요. 없어지실 네, 현금도 거예요. 없어요.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샀던 그 매수 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 그럴 때는 조금 사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조금 사시다가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많이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 싶으실 때는 조금 더 금액대를 좀 분산시켜서 더 조금씩 더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그러니까 그때 떨어진 폭에 따라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해서 그거를 좀 비중을 조절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 그리고 기간은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보다는 사실 근데 저는 좀 더 기간을 두고 네. 사시는 걸 더 선호하긴 합니다. 주간, 월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매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즘에 대신- 이제 네. 주식 모으기 하시는 네, 네. 분들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근데 그건 있겠죠. 이벤트가 좀 안 좋은 이벤트가 섞여 있을 때는 요런 기간에는 좀 기다리시고 네. 기다리셨다가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일 날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어서 사실 대응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최대한 좀 나눠서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오르실 때는 좀 파시고 뭐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손실을 줄이면서 조금 더 이익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몰빵 같은 상황은 좀 피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네. 내가 비중 적게 산
조금 이제 천천히 모아가야지 하는 종목은 확 가요. 어느 순간 올라가 맞아요. 버리는 경우가 있고 좀 싸게 샀다 싶었는데 그 비중을 또 그래서 많이 이 가격은 좀 싸다라는 판단에 비중을 많이 늘렸더니 이게 더 빠지는 그런 경우들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맞아요. 겪잖아요. 네. 그쵸. 심지어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에서의 정말 큰 변동성이라서 이거를 내가 시장을 막 예측하고 이때 사면 괜찮을 것 같다. 요때 사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섣부른 판단보다는 네. 정말 아예 확실한 기준. 네. 만약에 금요일이다. 그 오늘 시장이 하락하든 오르든 일단 네. 내가 생각했던 비중을 네.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는 네. 거. 네. 근데 또 막상 금요일날 됐는데 시장이 네. 막 올라서 어제보다 더 많이 높아져 그럼 있으면 또 손이 안 가. 손이 안 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아니라 어프리하게 만들어 걸어놔야 돼. 놔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나의 멘탈이 들어가면. 네. 그럼 저희 오늘 장표가 있긴 한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네. 오늘 사실 저는 3%를 아침마다 켜놓고 출근을 하는 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모닝벨이 사실 우리 도운 그렇죠. 앵커인데 많은 이들의 모닝벨입니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근데 오늘은 정말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었어요. 힘들어하셨어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코스피 거의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거봐라 또 이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요즘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AI 사이클로 봤을 때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고 견고하다라고 보면 네. 우리의 나가야 할 방향은 그냥 직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장과 무관하게 계속 그냥 매수를 조금씩 기간을 두면서 하시는 거고요. 단지 이제 불안해 하시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쨌든 올해 수익이 지난해부터 난 게 100%, 200%가 났는데 반토막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네. 사실상 내가 이익 실현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난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어쨌든 이익을 단기적으로 많이 이제 본 분들이 이거를 놓칠까봐 불안하니까 사실 그러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너무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분할하고 네. 분할해서 매도,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이익을 좀 쌓아가시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있어요. 사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아니요, 오늘 시장 와닿을 네. 수 있는 지금, 시장으로 네. 바뀌고 있습니다. 양전했어요. 코스피도 도훈 잠깐만 씨, 나 조금 더 이거, 올게. 아니, 잠깐만. 이 눈물 좀 도훈 조금 더 흘려야 씨가 될 것 같아. 시황 한 번만 지금 한번 어. 읊어주시죠. 지금 자, 코스피가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 데이터 발표에 영향이 그쵸, 되게 큰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 딱 보자마자 거봐 펀더멘털 이상무, 허재무, 이상무 네. 지금 0.83% 삼성전자 오르고 있고요. 30만 원 회복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4%대 급등, SK스퀘어도 지금 2% 상승세, 삼성전기도 상승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네. 7,765포인트 0.4% 강세고요. 코스닥은 1.85% 오르면서 969포인트 선. 와, 시장이 정말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4% 넘게 올라가고 삼성전자 이제 1%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도 지금 양전했고. 네이버. 네, 아, 삼성전기 좋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두 자릿수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7% 급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물론 이게 우리가 바닥을 이미 봤나라고 얘기하기에는 모르겠어요.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수출 데이터 발표되자마자 투자 심리가 확 지금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게 요거는 이제 우리에게 좀 희망이 있겠죠. 박현주 회장님. 네.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렇죠. 맞아요. 상승장이 오시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방법을 근데 제안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저희가 호들갑 떨지 않으려고 맞아요. 노력을 되게 네. 많이 하는 게 지금 양전했다고 해서 오후장 또 모르는 시장이어서 네. 저희는 겸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네. 네. 오늘 이후로는 여의도에 아마 슬픈 전설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전설이요? 여도운의 눈물이라는
책을 하나 집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그널이다. 예. 눈물이 흘러내리면은 시장이 바닥이라는 거다. 시장은 오른다는 거다. 그렇지만 그 눈물로 또 씨앗이 돼가지고 그쵸, 그쵸. 많은 이야기가 탄생을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는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 자, 저는 오늘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그동안에 이제 동향 간단히 짚고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장기 투자할 때는 변동성을 좀 약간의 방어를 할 만한 그런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 혼합형 ETF 요새 또 많이 출시돼서 관련한 이야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승 업종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예상하셨겠지만 네. AI 테마나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로의 순환매가 조금 나타나고 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던 순환매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 그쵸. 이거는 약간의 어쩔 수 없는 지금 악재로 인한 순환매 일부라고 좀 보실 수 네. 있겠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여행 레저 쪽이랑 이제 외인 수급 ETF 안에 주요 종목들 보시면 다 이제 유통주나 소비재주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타 업종으로 좀 스프레드가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미국 은행 탑10 금융주 아니면 이제 바이오테크 쪽에서 비만 산업 탑 플러스 2 요거나 아니면 명품 소비재 그리고 미국의 원래 핵심 중소형 제조업 온쇼어링 수혜주들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 같은 이러한 ETF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물 ETF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물이요? 네, 물이랑 천연가스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이제 필수 소비재나 방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자원 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물이 대표적입니다. 저 약간 액침 냉각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액집 냉각도 물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물 ETF는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장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 좀 일부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도 전력에 물이 활용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원유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쪽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안보 이슈 터지게 되면 요 원유 가스 기업 관련된 테마형이 좀 오르는 양상 나타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종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국내 여행 레저나 글로벌 수급 상위 기업들 보시면 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이런 이마트, 호텔신라 같이 유통주들이 대거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여행 시즌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백화점주들이 네. 진짜 난리예요. 안 본 처음에는 사이에 너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이제 네. 주식시장 좋으니까 가서 명품 소비 들고 네. 그렇다는데 이제 해외 관광객까지 네. 여기 더해지니까 맞아요. 네네. 와 실적 진짜 기대되던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수 쪽으로 호텔이나 이런 쪽들도 좀 기대가 되는 게, 그러니까 해외를 나갈 바에는 국내 여행 가겠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쵸. 네네. 그쪽 주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가 괜찮을 거다. 그리고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매수세도 나타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원 K 글로벌 수급 상위 같은 경우도 호텔신라부터 APR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좀 순환하는 요 시기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실적이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는 유통주 중심으로 좀 오르는 부분들 그러니까 숫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시면 주가 보시면 좀 반도체 때문에 좀 심심하다가 하락하다가 지금 반짝 요즘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끝에 꼬리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ETF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고 있는데 아까 제가 금융주나 바이오테크나 소비재 이런 쪽으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네. 보시면 라이즈 미국은행 탑10 같은 경우가 이제 몇 개 안 되는 미국 금융 ETF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특징이 좀 보이실까요? 은행주. 이번에 IPO가 있죠. 대형 스페이스X IPO 다 그러면 담당하는. 네, 저기에서 이제 수수료 참여를 수익을 하는 가져갈 거죠. 만한 기업들,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요런 순환매 가운데서 요런 이제 틈틈이 요러한 테마를 좀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보시면 글로벌 비만 산업 톱2 같은 경우는 1111이랑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딱 보시면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비만. 비만 치료제죠. 네. 비만 치료제가 기업들이 사실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순환매 가운데서 계속 관심몰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7월 달부터 이제 보험급여 대상 고객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측면에서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경구용 약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주사를 무서워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약 이제 먹을 의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현주 저 같- 과장님이 아니, 이걸 비만약을? 드신다고요? 뭐 이제 제 주변에서 보면 마원자로 같은 거나 그냥 그렇게 위고비? 예, 미고비 같은 거 그냥 맞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딱 약간 봤을 때 뚱뚱하시지도 않은데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맞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간질환 이런 거 있으신 네, 분들 네. 그렇고. 근데 경구용이 나온다고 하면 약간 영양제 먹듯이 손이 갈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큰 거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비만 치료제가 사실 과거에는 당뇨병 치료제로서 나왔다가 네. 이게 비만 경감 이제 몸무게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확인이 되면서 좀 뜬 건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근육량을 이제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능까지도 이제 일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대감까지 다 반영하면서 좀 순환매 장세에서 좀 수혜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코덱스 유럽 명품 톱10 스톡스 같은 경우는 보면 유럽 명품 관련된 ETF가 퍼포먼스가 유독 다른 업종 ETF 대비 되게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흐름이. 네. 왜냐하면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이미 낮았고 오히려 LVMH 같은 요 기업들이 실적이 사실 매출이 역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 실적 발표한 거 보시면 매출이 오히려 플러스 1%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 침체기 가운데서도 이러한 명품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일부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마진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시그널이 LVMH 같은 기업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실적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만 상회를 해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실적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 매출 2자릿수 성장을 해도 사실 못 올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유럽 명품 ETF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유럽 명품 매출 내에서 LVMH 같은 경우는 그 주얼리나 시계 쪽 매출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네. 가죽이나 클로즈 쪽은 좀 부진합니다. 요즘에 시계를 진짜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이 하세요? 왜 그 쇼핑 언박싱 이런 거 네. 영상도 네, 네. 그렇고 시계 주얼리 쪽에 그 소비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젊은 층 2030 세대들도 네. 가방을 사고 뭐 신발을 사고 하는 것보다 왠지 주얼리에는 그렇게 수백만 원 혹은 이제 1,0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돈을 써도 된다라는 인식들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가상각이 좀 덜 되는 부분 때문도 그래요? 있어요. 명품 시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감가상각이 덜 된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그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는 이제 중소형 미국의 온쇼링 수혜를 받을 만한 산업재주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트럼프 수혜주라고 얘기 나오면서 원래 막 연초부터 쭉 올랐어요. 1년 전 대비해서 수익률이 75%가 난 네. ETF거든요. 네. 굉장히 퍼포먼스가 작년에 좋았던 ETF인데 올해 좀 부진하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부분들 확인되고 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반도체 이외 업종으로의 순환매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좀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우리가 지금 상승업종 브리핑 하는 동안 네. 시장이 계속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장 막판까지 변동성을 좀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코스피는 다시 하락 전환해서 0.6% 네. 하락이고요. 지금 시총상위 5위권 종목들이 다 올랐다가 지금은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정도만 빼놓고는 모두 조금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네. 코스닥도 1.3%까지 장중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쪽 한번 볼까요? 네. 하락 ETF. 네, 하락은 금리 압박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귀금속 쪽은 조금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계속 안 좋네요. 네,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달러로 유입된 자금들이 늘어나고면서 이런 상대적으로 좀 이자 수익이 나지 않는 이런 은, 금 이런 쪽으로는 좀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사이버 보안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올랐었어요. 네. 급등은 상승 업종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는 좀 계속 부진한 그런 양상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그 외에 빠진 업종들 보시면 코리아나 로봇 이런 애들 다 빠져 있다. 예상하셨던 대로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네. 볼까요? 미국 쪽도. 해외 주간 상승 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비슷한데 화장품, 모더나, 힘스, 바이오 그리고 고령화와 들어가 있는 컨슈머 소비재 이런 쪽 관련된 테마형 ETF들이 다 좀 올라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눈에 띄는 거는 여기 보면 글램이라고 되어 있는 ETF랑 영이라고 되어 있는 ETF 고령화죠. 네. 이 ETF가 콜기라고 하는 이 신흥 운용사입니다. 미국에서 혁신 파괴적 테마를 다루는 액티브 신흥 운용사인데 얘네가 줄줄이 신규 ETF들을 엄청 많이 주간으로 다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글램이랑 영인 건데 보유 종목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에브비부터 시작해서 에스티로더 뭐 이런 기업들 화장품 울타 같이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네. 에스테틱 그리고 그 옆에 영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런지비티 컨슈머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인데 조금 오랫동안 사람들이 계속 가져갈 만한 그런 ETF 그런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1111이나 뭐 여기 보면 웰타워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좀 소비재 중심으로 좀 들어가 있는 저한테 부분들. 좀 생소한 친구들이 많네요. 네, 아무래도 좀 혁신 테마주나 그러니까 우량주 아닌 좀 어떻게 작은 보면 종목들. 작은 종목들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형태의 ETF고 이 회사가 사실 출시했던 이 대표적인 ETF가 EUV라는 ETF가 있는데 네. EUV. 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장비주 테마 ETF 네, 네. 같은 건데 그 ASML 같은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는 이거 이렇게 장비주만 담은 ETF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흔치 않은 EUV 장비나 거기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팀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신흥 운용사다. 이렇게 좀 눈에 띄어서 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하락 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하락 해외에서? 쪽, 네, 하락 쪽 같은 경우는 은 채굴 기업, 히토류, 은 선물 이런 쪽이 다 빠졌고요. 그리고 예상하셨듯이 지난주에 이어서 가상화폐 계속 주간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쪽까지 다 같이 빠지고 한국도 빠지고 뭐 비슷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일부 확인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가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럴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당분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승, 하락 전반적으로 쭉 확인을 해봤는데 네. 주간 신규 ETF도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눈에 띄는 ETF가 하나 있어서 제가 박스를 좀 쳐놨고요. 네. 네. 원에서 나온 삼성전자 현대차 채권 혼합이라는 채혼 ETF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묶어놓은 채권 혼합 ETF는 코덱스나 라이즈나 이런 데서 많이 출시를, 키움이나 이런 데서 출시를 네네. 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묶어놓은 채권 혼합은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삼성그룹주 ETF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 ETF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채혼이기 때문에 이제 연금 계좌에서 넣었을 때 이제 30%의 안전자산으로 편입시켜서 주식 비중을 최대 85%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보수적이지 않지만 너무 공격적이지도 않은 투자자분들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ETF 매매를 처음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셔서 일부 비중을 가져가 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트래킹을 하시기 좋은 ETF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뇌에 속하는 삼성전자와 네. 이제 몸통의 하드웨어를 책임질 수 있는 현대차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AI 테마의 특징적인 부분을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ETF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좀 어디로 보나 좀 무난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겠다. 코스피 200 지수형 패시브 ETF 이런 거 가져가실 게 아니라면 네. 조금 더 공격적이지만 좀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는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ETF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섹터 고민으로 이제 어차피 ETF 자체가 네. 단일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의 섹터를 좀 믿고 그 업황을 좀 믿고 가는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제 뭐 저는 물론 안 가지고 있지만 계속 궁금한 거는 전력기기가 우리 정말 좋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고점 대비 좀 네. 많이 밀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또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는데 효성중공업 490만 원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네네. 역시나 수주나 이것들도 크게 뭐 훼손되는 건 아닌데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은 ETF로 또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나. 전력기기 쪽도 전 이렇게 좀 갸우뚱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 모아가고 있긴 합니다. 아 실제로? 네, 왜냐하면 지금 AI 테마 꼭지 중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두 번째 정도로 가져갈 만한 테마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전력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력이 기본으로 깔려야지 이제 AI가 구동이 되잖아요. 근데 전력 쪽에서 병목이 심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전력의 효율을 조절을 하는 그런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도 좋긴 하지만 결국엔 핵심이 되는 거는 좀 전력 기기 쪽인 것 같아서 전력 기기는 그래도 빠질 때마다 조금씩 그래도 모아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고민을 나눠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변동성이 되게 커서 이 시장에서 나는 뭐 주식 투자를 최근에 막 시작했는데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퇴직연금에 갖고 계시는 그런 주식 비중을 좀 늘렸는데 이 변동성은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렵겠어. 그럼 뭔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네.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대내외 변수로 창과 방패 적절히 섞는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주식과 달리 ETF는 장기 분산 투자에 활용될 수 있으며 연금 계좌로 안전자산의 일환으로 주식, 채권 혼합형 ETF 담는 것이 주식 비중 확대 구간에 적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은 뭐 ETF에 굉장한 또 실력자의 느낌이 좀 나는 질문이긴 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개별 주식과는 달리 ETF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냐,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떤 옵션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채권 혼합 ETF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단일 종목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단일 종목 ETF가 우리나라에서 원래 허용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일 종목을 비중을 좀 많이 높여서 가져가면서 내가 조금 더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네. 고안된 게 채권 혼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많습니다. 지수와 채권을 섞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단일 종목과 채권을 섞는 방법도 있고요. 단일 종목과 채권을 섞어서 커버드 콜을 입히는 전략도 있고요. 근데 목적성에 따라 굉장히 고객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채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을 담을지 국내 기업을 담을지 지역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채권을 미국 채권을 담을지 국내 채권을 담을지 그리고 듀레이션을 얼마나 정도로 가져갈지 이 부분을 구분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종목의 별 변동성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수와 채권을 혼합을 한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네. 단일 종목과 채권을 혼합하는 경우는 채권 혼합이라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100%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흔들림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낫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코스피와 코스피의 상승을 거의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무관하겠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지수, S&P나 나스닥 지수와 이제 국채를 혼합시키는 방식이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미국 채냐 국고채냐의 결정에서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연금 자산으로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달러 익스포저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미국 채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좀 듀레이션 낮게 해서 안정적으로 그냥 국고채 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분들은 국고채로 섞으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1, 2, 3, 4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에이스에서 나온 S&P랑 미국채를 혼합한 형태의 ETF 두 번째는 미국 나스닥과 미국채를 혼합한 ETF 채 다 단기채고요. 네. 단기채 중심으로 담고 있고 라이즈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을 50% 가져가면서 채권을 50% 담는 국고채 ETF인 거고요. 맨 마지막은 삼성전자, 현대차와 채권을 이제 혼합시켜 놓은 형태의 ETF인 거고 이게 신규 상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상장했는데 요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좀 4개 정도 가져가 봤습니다. 네. 아직 성적표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네. 장기 투자하고 차곡차곡 모아가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뭔가 미국 채권 쪽에 네.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가지의 성격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에이스나 미국 나스닥 ETF 같은 경우는 에이스 1Q에서 나온 이런 미국 채권 혼합 액티브 같은 경우는 다 미국채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채권 혼합은 국고채입니다. 네. 이렇게 나눠봤는데 일단은 제가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에이스 미국 S&P 미국채 혼합 액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유동성이 가장 큰 이제 좀 오래된 ETF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트랙 레코드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데다가 보수율도 비교적 아주 가장 싸진 않지만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해서 이렇게 골라봤고요. 네. 이제 보시면 특징적인 게 에이스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같은 경우는 에이스 미국 S&P 500이랑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스파이라고 하는 그 US가 여기 상단 30%, 30.8% 그리고 3%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미국 지수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가져간다라는 얘기고요. 그 밑에 종목이랑 채권은 그 비중이 그렇게까지는 높진 않게 네, 어쨌든 가져가고 그러네요. 있어서 지수 상승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같은 경우는 조금 상반되게 여기 보시면 3months 단기채 ETF, 네. SUV가 들어가 있고 상단에 그 외에 이제 단기채 그냥 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비중이 상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BIL 같은 경우도 BIL 같은 경우도 단기채 ETF이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상단에 높이 가져가면서 밑에 종목을 이제 추가해서 가져가고 있는 형태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과 지금 주식과의 한 반반 정도로 조금 더 어프로치를 해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지금 있는데 네. 나스닥 요것 원큐 같은 경우도 나스닥 미국채 혼합 ETF 중에서도 가장 보수율이 낮아요. 0.05 정도라서 요것도 좀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크고 그래서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은 워낙에 유명합니다. 상장 첫날 8천억 찍고 지금 가장 큰 현존하는 채혼 ETF로 이제 자리매김을 규모가 했는데 가장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AUM 상으로 가장 크고요. 아. 보수율도 0.01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수수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서 네. 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했을 때에 좀 메리트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ETF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근데 변동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장이 코스피 흔들리면 얘는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너무 안정형 ETF라고 보기는 좀 사실 어려운 감이 있다. 그렇죠. 정도 생각하시면 됐고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거는 에이스나 원큐 거가 지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담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원 같은 경우는 얘도 보수율이 0.18 정도인데 결국에 얘는 반도체 기업만 담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 현대차를 꼬이네요. 품고 있으니까. 네. 네. 현대차를 품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반도체가 빠지더라도 이제 현대차가 올라가는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배당주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기도 해서 주주 환원책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의 정책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주의 특성을 지닌 기업과 성장주의 특성을 지닌 기업을 동시에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네. 조금 배합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그냥 출시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거래량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과장님 사실 최근에 채권 혼합형 ETF는 저희가 되게 방어적이다. 맞아요. 채권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요즘은 사실 이런 ETF를 방어적인 목적이 아니라 네. 퇴직연금의 그 안전자산 30%에 이 종목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비중을 그렇게 되면 이제 70%가 아니라 85%까지 늘릴 수 있어서 맞아. 네. 사실 맞아.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지 오히려 않을까 더 싶어요. 공격적으로 맞아요. 볼 수도 있네. 이건 방어적이 네. 아니고 난 주식 비중 더 맥스로 늘리고 싶어 해서 이거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채권으로 딱 이런 네, 네. 단일 종목들은 네. 이거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안정적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이진 않지만 네. 고객분들 심리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심리적. 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단일 종목이나 레버리지 상품으로 사고 싶지만 도저히 손이 안 가고 못 그렇죠. 사겠다. 채권 살짝 좀 묻혀줘야죠.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심리적으로나마 이게 좀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나 주식을 처음 해보시거나 좀 그런 분들은 저는 단일 종목으로 추천 안 하거든요. 네. 단일 종목 이제으로 사셔서 주식을 사셔라라고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적합한 ETF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분명히 니치 수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완전 안정적이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메리트는 있다. 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쵸. 있습니다. 네. 참 우리 오늘 준호 린님께서 계속해서 아니 이분은 아. 왜 이렇게 슈퍼챗에서 진짜 자주 써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자산가신가 봐. 아니 근데 또 오늘은 또 여돈 힘내라고도 많이 보내주셨으니까.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이거 정산 다 받으세요. 아니에요. 의장님께 가가지고 아니에요. 굳이 5천 원 수수료 떼고 주세요. 오늘 이렇게 좀. 월급부터 막 10만 원 터지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정프로님한테 혼냈잖아. 네. 왜 우냐고. 저희가 그 뒤에 이제 남아있는 자료라든지 말씀하실 게 더 네, 있겠지만 네, 네. 여러분도 혹시 저희가 목요일은 ETF 상담이다 맞아요. 보니까 ETF 특별한 뭐 ETF를 궁금한 이렇게 거? 얘기를 하지 마시고 ETF는 사실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쵸. 섹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현장에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 맛이 있으니까 네, 네. 댓글 좀 남겨주시고 네. 제가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어. 어떤 느낌이냐면 뭐 롤러코스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건 뭐 제 얘기긴 한데 어.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 때 20대 30대 초반에 리포터를 했습니다. SBS 리포터를 할 때 배를 타요. 이제 뭐 갈치잡이를 나가.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먼 바다까지 나가거든요. 네. 잔잔한 물결 속에서 먼 바다까지 나가면은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파도가 여러분들 막 엄청 거센 게 아니라 너울성 파도 안에 들어가면은 배보다 물이 위에 있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이게 덮치진 않아요? 덮치진 않는 느낌인데 거기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서 있지도 못해요. 너무 어지러워서?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물이 배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일반인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버티고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그 배를 타셨던 분들. 전 사실 경험을 지금 했다. 시장을 보면서 주린이가 정말 힘들고 한 1, 2년 되신 분들 정말 어지러운 장세다. 근데 결국에는 버티는 분들이 갈치 잡더라고요. 그냥 뭐 막무가내로 집채만 하도 나를 덮치는데 그냥 버티면 안 되고 이걸 아.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를 덮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 덜 힘들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잘 버티실 수 있는 건데. 저는 예.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 뭐 막 오바이트 하고 그랬어요? 계속하고 누워 있다가 갈치 잡히면은 그때 카메라 뛰어나가고. 온 돼가지고 아. 얼굴 창백해져가지고 이제 리포팅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요즘의 장세가 기후 좋대요. 그렇게 좀 울렁거리는 장세여가지고 만약에 신념이 있으시면 꽉 잡고 계시고 아니면 내려야 되는데 물린 상황에서 내리면 바다 한복판에서 내리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 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멘탈을 좀 많이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요. 제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스페이스X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요한 섹터 궁금하신 섹터 지금 올려주시고 네. 도훈 씨가 그거 좀 잡아주세요. 저는 네. 우주 관련주가 너무 궁금하긴 네. 해요. 지금 관심이 진짜 많은데 뭐 사실 맞아요. 우리가 추측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네. 이거를 이제 상장하자마자 급등할 걸 예상을 해서 당일에 개별 종목도 좋지만 뭐 ETF로 바로 뭐 액티브 ETF는 편입하니까 이걸 살까요? 아니면 미리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언제 팔까요? 이걸 되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떻게 조언을 좀 하자면 뭐가 좋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사실 언론 그 인터뷰를 네, 한번 네. 하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장하기 전에 들고 계셔야 되는 거고 상장하기 전에 들고 계셔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을 때 네. 가격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들고 계시는 게 그 상장 직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훨 나을 거고요. 들고 있는 게 네, 그럴 거고 그 이미 많이 들고 계셨을 때는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단기적으로는 한 50%든 하시고 이제 흔들리는 그 구간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올 때 또 파시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락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그 시기 전에 조금씩 파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가 되게 그러니까 다양하던데요. 그거를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흔치 않은데 이게
그 나서 뭐 20일 이후 뭐 7월 정도에 한 번 이제 해제. 제일 가까운 게.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좀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또 한두 달 기다렸다가 또 차익 실현 또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 파실 계획이시면 네. 그게 아니라 좀 계속 들고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좀 가격이 좀 안정화가 조금씩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시기들이 올 거잖아요. 그때 조금씩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분할로 하셔서 오히려 그 계속 쭉 꾸준하게 이제 180일 지나면 완전히 락업 해제가 되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계속 장기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주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성은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단기로 그러니까 이미 많이 정리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미 미리 미리. 약간 이제 셀 오니 뉴스 상장 당일에 나올 것 같고 그 전부터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미리 파는. 근데 또 이걸 네. 아이 계좌에 제가 저번에 말했던 양자, 맞아. 우주 이거 20년 갖고 간다. 내가 사기 힘든 것들은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느낌으로. 아이 계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뭐 흔들려도 뭐 쭉 20년 동안은 어차피 뭐. 장기 투자하실 거면 근데 가격이 가장 피크에서 사시는 건 싫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좀 안정이 되신 후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방식을 더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마라톤이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상장하고 가격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일부는 좀 팔고 나올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계속해서 저는 다 팔 계획이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네, 출시가 되고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그렇죠. 진짜 엄청 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통되는 주식 양이 5%가 안 되죠. 실제. 4.8%.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입되는 물량 그리고 각각의 ETF들에 쫙 편입되어야 되는 물량 때문에 이 물량 싸움 때문에 그 초반에 주가가 엄청 또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그럴 그런 수 분석들이 있- 되게 많은데 동의하세요?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말씀드리는 게 나스닥 빠지면 나스닥 그냥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스닥 QQQ 같은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 사셔서 그냥 어차피 편입되면 가격이 비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 오버슈팅 나오면 올라갈 거니까 네. 그걸 감안을 하면 저는 나스닥 ETF 계속 어차피 모아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나스닥 ETF 같은 것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한 2개 정도 더 소화를 할 수가 있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우리 윤님께서 증권이나 은행 관련 ETF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거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증권이 사실 올해는 퍼포먼스 가장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쉬고 있어요. 아니네요. 증권사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맞고요. 증권사 직원이시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는데요. 저는 근데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더 수혜를 보시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계속 저희 장세 자체가 AI로 쏠리거나 특정 테마나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좀 대형 섹터, 제조업 섹터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 근데 어차피 은행이나 증권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이 엄청 나는 걸 보고 들어가는 형태의 업종 ETF는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배당 받아가면서 좀 계속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ETF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쉬어가도 그냥 배당 받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접근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증권주는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증권이랑 은행이랑 같이 많이 섞어놓은 IB 형태의 ETF들도 많이 상장이 됐어요. 네. 많이가 아니라 하나 상장되어 있는데 어. 원에서 나온 그 대형 IB ETF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가
그 증권주랑 지주사가 비중이 상단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애들은 이제 은행과 증권주의 중간 정도의 배당률로 지급을 하는 형태의 지주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지주사입니까? 아니면 금융지주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IB에 속하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아, 네, 5대 금융지주사. 네네. 네. 미국에는 IB라고 하는 그런 IB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IB라고 지칭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제 그래도 IB로 좀 볼 수 있는 기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ETF로 좀 모아간다라는 개념. 너무 시세 차익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네. 우리 아까 Y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녀 연금 계좌로 한 20년 정도 길게 봐서 아까 양자랑 우주 그 얘기 나와서 아마 양자랑 질문하신 우주? 것 네. 같아요. 좀 길게 가져갈 만한 ETF 추천을 좀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뭐 딱 집어서 느낌보다는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보통 이럴 때 지수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수 투자, 미국 지수. 가장 안전한 선택은 지수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코어와 세틀라이트를 나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맞아, 늘 얘기를 하죠. 네,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코어로 지수 S&P나 이제 코스피 배당 ETF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이즈에서 나온 대형 고배당 같은 거나 아니면 타임에서 나온 이제 약간의 우리나라 코스피 주도주랑 배당주를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 로테이션을 하면서 가져가는 형태의 ETF가 있거든요. 네. 코리아 고배당인가? 그런 ETF를 가져가시면 이제 코어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코어가 아니라 아까 우주, 양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세틀라이트로 계속 모아가신다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 근데 그게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전할게요. 네, 친구에게. 근데 모아 가실 거면 그건 진짜 조금씩 이렇게 모아 가셔야 차분히 모아 가셔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 S&P나 이런 거는 기계적으로 꼭 매수를 안 하셔도 그냥 많이 떨어질 때. 어차피 그냥 장기 우상향 한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그냥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되는데 이제 오히려 세틀라이트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은 예측을 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고 가져갈 만한 ETF들은 저는 뭐 이미 다 AI나 개인의 이제 주관에 좀 맡기고는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코어 중심으로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아이의 계좌는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얘야, 넌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할 거니? 하는 것보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뭐 코어든 세틀라이트든 그 선택을 맞아요. 하게 되는데 네. 이게 20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막연할 수 있거든요. 지수 외에 뭔가 업종을 고른다라는 게 네. 앞으로 뭐 미래 4차 산업에 대한 그 그림을 내가 20년 동안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양자가 중간에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액티브 ETF 그냥 들어가세요. 내가 AI 아니라도 인공지능 액티브 그것도 괜찮네. 아니면 왜냐면 그런 건 리밸런싱을 다 그렇죠. 해주니까.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애기 계좌는 저는 국내 ETF보다는 사실 미국 달러로 그냥 사서 모아가시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환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네. 네. 달러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일부 한국 ETF 사시고 이제 달러로 미국 ETF를 사시는 방향도 괜찮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액티브형 ETF 좋은 것들 요즘에 되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바에라든가 아니면 ARKK라든가 뭐 좀 역사가 좀 오래된 액티브 하우스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변동성이 좀 그런 친구들은 있겠죠.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친구들은 코어가 아니라 세틀라이트로 이제 포지셔닝을 해서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하도 ETF 관련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박현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아유 고약하네 고약해. 코스피가 다시 한 0.95%까지 하락 멀미납니다. 전환을 네.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8%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2% 상승 지키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1조 한 7천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도 파는데 선물 쪽에서는 5천억. 그러니까 이게 막판까지 오늘 이제 변동성이 꽤 수급에서 많을 거예요. 확 땡길 수도 있고 뭐 더 던질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요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내가 좀 저가 매수하고 싶다, 길게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중보다는 좀 막판에 그나마 끝나고 나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오늘 또 지금 하락했다고 해서 또 오후가 더 밀리고 뭐 이런 건 모르거든요. 몰라요, 이거. 네, 마녀가 네. 오늘 과연 심수를 부릴지 아니면 마녀마저 오늘 눈물에 감동하여 조금 오늘은 살살하자. 야, 너도 내일 또 오겠다. 야 그만해. 많은 분들이 뭐. 내마녀고 트럼프고 금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과연 그녀의 눈물이 이길까? 제가 저 오늘 정말 궁금하긴 어떻게 될지 합니다. 모르겠어. 네. 예,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사실 아까 방송하시는 거 보면서도 저는 방송에서 좀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아이고. 물론 나가서 또 저한테 대기실에서는 정말 또 이렇게 민망하다. 보이지 않아야 될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시지만 맞아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거는 좀 그래요? 울어요? 아니 너무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뭐 우는 건 우는 거고 시장이 빨리 올라가기를 간절히 그렇죠. 바라겠고요. 네. 눈물의 여왕과 눈물의 왕은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